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이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각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며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 분야로서 과학적인 소양을 갖추려는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며 또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접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물리법칙과 기본 개념 파악, 그리고 그러한 법칙들이 실제 자연현상에 어떠한 형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물리학의 원리와 그 개념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을 소재로 간단한 수식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물리학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리학의 개념과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물리학의 개념, 물리학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물리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물리학 공부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개념.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이 명언과 함께 인류 최초로 달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가 달에 착륙하는 데까지 물리학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창조성이 뛰어난 대표적 지식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초 15년 동안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를 단언하고 공간, 시간, 중력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물리학 연구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더불어 현대 물리학을 완성하는 한 축을 이루고 20세기 우주개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물리학은 인류 역사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학문일 텐데요. 이러한 물리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4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학은 학문이나 직업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 현대사회의 많은 기술이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나 그 응용으로부터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객기의 설계부터 값싸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 휴대전화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에서 물리학이 항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질서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질서들이 비교적 작은 수의 규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물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과학이란 인류에 의해 축적되어 온 우주에 관한 지식 그 자체이며, 또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찾고 응용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입각하여 과학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순수과학이라고도 불리는 기초과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공학이나 응용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과학은 기초과학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학과가 속하는 공학 분야가 바로 이 응용과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학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물리학이란
물리적 우주에서의 기본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리학은 과학의 한 분야로서 간단히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영역의 분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부는 생물학이나 화학 등의 다른 과학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물리학 지식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 또한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과학적 방법이 필요한데요. 과학적 방법이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을 연구하여 일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에 의해 창시된 연구 방법인데요. 갈릴레오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물체의 자유낙하 연구를 대성공으로 이끌었으며 당시의 조악한 시간 측정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여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나 마술로 여겨지던 자연현상을 과학 원리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과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과학적 방법은 관찰, 가설, 실험, 결과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찰에서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갖는 단계입니다. 다음 가설 단계에서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는데요. 실험 단계에서 이 가설을 토대로 가설의 진위를 검사할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가설을 일반화하거나 심층 실험을 유도하는 새로운 의문점을 생각해보는 단계인데요. 이때 가설을 이론이나 법칙으로 승격시키려면 여러 종류의 실험을 거쳐 확고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점검에 빗대어 설명해 볼까요? 먼저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관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전지가 방전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가설의 단계를 거쳐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디오를 켜보는 실험을 합니다. 만약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지를 점프시킬 다른 차를 찾아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라디오가 이상이 없이 작동하면 엔진 시동 장치 등 다른 곳에서 고장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결과와 함께 다른 고장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리학 공부 방법.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 과목의 학습 목표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학 과목을 학습할 때에는 우주의 일부분에만 집중하여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 복잡성 및 상호작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에 내재된 구조적 복잡성과 상호작용을 바로 시스템, 즉 계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다룰 계의 예로는 원자핵과 전자의 에너지 흡수, 레이저 안의 전자들, 방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공기, 지구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지구 표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암석, 그리고 원자와 원자핵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하나의 계에서 탐구해야 할 요소들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계의 구조 또는 배열. 둘째, 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원인. 셋째, 그 계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특히 계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석의 이동 속도, 공기의 밀도, 레이저 관내 원자의 에너지, 위성의 각 운동량 등을 먼저 밝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량이라 부릅니다. 물리학은 사물의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찾아내는데
법칙과 원리를 통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체 압력의 법칙은 유체 내 특정 부분의 압력이 윗부분의 무게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나타내는데, 이 법칙을 이용해서 잠수함에 부하되는 수압이나 사람에 가해지는 기압 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칙들을 통하여 개 내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을 학습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용하는 여러 물리량을 잘 이해해야 하며, 둘째, 이들 물리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과 원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리학을 공부할 때 어떤 현상을 보면서 실행하고 생각하고 상호작용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이렇듯 관계를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시각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개념도가 있습니다. 이 개념도는 1960년대에 개발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었습니다. 주제와 사례, 개념, 기술 등의 관계를 명제들의 형태로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개요도로서 둘 이상의 개념을 공통적인 어휘나 어구로 연결하여 명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학을 주제로 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상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큰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단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이나 예시로 읽어 내려와야 합니다. 이 개념들은 과학의 보편적 개념과 물상과학, 생물물리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개념들을 확장시켜 물리학의 다른 분과 학문이나 사회과학의 다른 모든 분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물리학이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리량의 특성과 환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